안녕하십니까. 포항제 최고 매스 AI 45기 박소연입니다. 오늘 저는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플라인 보관법의 효용성 검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탐구 동기, 보관법의 개념과 종류, 금융 데이터의 적용, 결론 순입니다. 저는 AI 페스타에서 보관법에 대해 학습하며 평소 관심사인 금융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및 연금 데이터는 불연속적이고 잡음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보관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데이터에서 안정적인 추세 곡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탐구하였고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먼저 보관법의 개념입니다. 보관이란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데이터들을 적절한 선으로 이어 가상으로 주어지지 않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즉, 연속적인 함수 형태로 이산적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수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탐구에 사용한 보관법의 종류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그랑주 보관법은 모든 점을 한 번에 연결하는 고차 다항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깔끔해서 임의 n 플러스 1개의 점이 주어지면 그것을 모두 지나는 n차 다항식이 항상 존재하고 또 유일하다는 정리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선형 보관법은 각 구간을 1차 함수, 즉 직선으로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이 가장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울기가 구간마다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미분이 불연속적이며 곡선이 매끄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스플라인 보관법은 전체를 한 번에 보관하지 않고 구간별로 3차율을 사용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분별 3차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고 곡선이 매우 부드러우며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턴 보관법은 라그랑주와 비슷하게 고차 다항식을 만드는 방식인데 점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다항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는 상황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다음으론 라그랑주 보관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그랑주 보관법의 목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식처럼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 점 x0, y0부터 xn, yn까지 주어졌을 때 이 점들을 모두 지나는 다항식 px를 한 번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라그랑주 기저 다항식 LIX입니다. 식을 보시면 아래처럼 정의가 되는데 이 다항식은 x는 xi에서는 1이고 나머지 노드에서는 전부 0이 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관 다항식 px를 이처럼 정의하면 모든 데이터 점을 정확히 통과하는 다항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점이 늘어날수록 1차, 2차, 3차 이렇게 점을 모두 지나는 다항식이 차수를 높여가며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그랑주 기저 다항식을 이용하면 복잡한 연립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도 점들을 모두 지나는 다항식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기 보이는 4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3차 다항식 gx를 직접 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 곱하기 4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점이 10개, 20개로 늘어나면 이 선형 시스템의 크기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로울 뿐더러 수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라그랑주 보관법은 이러한 방법 대신 아까 본 기저 다항식을 이용해 직관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라그랑주 보관법 또한 큰 한계점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룽게 현상입니다. 룽게 현상이란 점의 개수가 다항식 차수가 높아지면 특히 구간의 끝부분에서 심한 진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왼쪽의 fx를 이용할 때 옆의 그래프를 보면 룽게 현상으로 인해 끝부분이 매우 부정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드 수를 늘리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노드를 체비셰프 분포로 바꾸는 등 다른 노력을 해야만 완화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더 안정적인 방법을 고안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스플라인 보관법이었습니다. 스플라인 보관법은 하나의 고창식을 억지로 연결하는 대신 구간을 잘게 나누고 각 구간마다 별도의 저차 다항식을 사용합니다. 즉, 억지로 하나의 방정식을 쓰는 대신 여러 개의 3차 함수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구간이 만나는 점에서 함수 값뿐만 아니라 1차, 2차 미분까지 모두 이어지기 때문에 곡선이 매우 안정적이고 매끄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3차 스플라인 보관법은 절점 사이를 3차 다항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왜 하필 다양한 보관법 중에서 금융 데이터 분석에 3차 큐빅 스플라인을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함수값, 1차 미분, 2차 미분이 모두 연속으로 2차 이하에 비해선 매끄러우며 4차 이상에 비해서는 계산이 단순하고 진동 위험이 적어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을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7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3가지 큐빅, 고차 다항식 선형으로 해결해보니 선형은 중간중간 꺾이고 고차 다항식은 불필요한 진동이 많이 발생하며 3차 스플라인만이 경계에서 꺾이지 않으며 곡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곡률의 적분값이 최소가 되도록 자연스러운 함수가 선택되는 최적의 구조가 바로 3차 스플라인 보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스플라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코스피 지수의 단기 확률 예측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주가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평균 수익률과 무작위 변동성을 갖는 기아 브라운 운동 모델을 이선화하여 아래의 식으로 근사시켰습니다. 다음 7일 동안의 무작위 수익률을 생성해 주가 경로를 계산하고 1000회 반복 후 모든 경로의 평균을 계산하여 일주일 뒤 기대 코스피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때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이용해 함수의 값을 근사시키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스플라인 보관으로 얻은 변동성이 확률적 주가 모델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다른 보관법과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관법을 코스피 지수에 적용해 비교 분석하는 실험 또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라그랑주 보관법은 룽게 현상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리스크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선형 보관법은 미분 불연속으로 인해 수익률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3차 스플라인은 위험 구조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며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잘못된 예측을 방지하고 시장 정보의 구조적 흐름을 가장 경제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상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플라인 보관법의 효용성 검증을 주제로 발표한 1학년 6반 박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